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4,999만 명이 한국당을 비판을 해도 홍준표만큼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한국당과 보수 우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격이 없으며 입을 닫고 퇴장을 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션 정치 한국당에 기대지 말고 광장으로 나가서 100만 군중이 문재인 아웃을 외쳐야 한다. 좌파의 독선만큼이나 국민이 한국당의 패션 정치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폭락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원이나 아니면 비당원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일 겁니다. 한국당이 더 강하게 태어나서 더 개혁을 하고 더 든든한 모습,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되어야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내려다준 이 기회가 한국당을 찾아왔을 때 한국당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과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해악이 되는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이 마치 우파의 지도자인 양 흉내를 내면서 한국당에게 총질을 해야 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적전에서 아군과 동지에게 내부 총질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비판은 총질입니다. 제가 왜 홍준표가 자격이 없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홍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내외 지급이 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중에 상당액을 한 달에 수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본인이 이건 직접 SNS에 다 밝힌 내용이니까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 현금을 차곡차곡 은행의 비밀금고에 모았습니다. 총액 수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거 국고횡령 아닙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고횡령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억 원의 국고를 횡령을 해서 자기 집에 금고를 채운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우파의 지도자 운운을 합니까? 그리고 성완종 불법자금 1억 원, 이것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그가 유죄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걸려있던 척당불기라는 액자,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 그대로 MBC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일종의 자신의 보호막이 필요해서 한국당의 대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 초기 폭주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했던 당대표 홍준표. 세 번째, 막말과 저질 품격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를 도와줬던 동지들에게 그 동지들이 자신의 독선을 비판을 하자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가 짖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2등으로 당선된 여성 최고위원회에게 그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그 여성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인격적인 혐오성의 발언을 해댔습니다. 막말과 저질 품격.
세 번째,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의 이름을 지칭을 해서 좌파는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옳은 비판입니까? 임종석은 임수경 미리북 사건으로 황교안 공안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자 홍준표가 황교안의 공안검사 자격을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경력이라고 매도하면서 30년 전에 공안검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나라 우파의 지도자들, 특히 공안검사 출신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저는 그들의 공안검사 경력이 대단히 애국적인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 좌파 극렬주의자들의 활동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했던 공안검사들, 이런 공안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요 극우라고 매도하고 혐오하는 것이 좌파의 프레임입니다. 아니, 세상에 바로 직전에 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인물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빼면 황교안 직전의 당대표가 홍준표입니다. 그런 인물이 좌파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당대표를, 자신의 후임자를 공격을 합니다. 이런 패륜적인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지독한 패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품격 없는 언행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가 품격을 거론하는 것은 조국이 도덕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에 칼질을 해댄 것. 그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운운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알량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자 당헌 당규를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박근혜를 출당시켰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른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의 이런 행동 때문에 우파가 분열을 하고 우파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에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권의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당이 폭망을 하는, 참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당대표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자신의 각종 잘못된 당 운영, 저질, 막말, 품격 저하, 동지에 대한 배신, 박근혜에 대한 칼질, 이런 걸로 인해서 당과 선거를 망쳐놓고 지금 여전히 자신이 전직 당대표라고, 우파의 지도자라고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또 다른 칼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섯 번째로 유시민 따위와 어울리는 경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2011년 당대표 시절에도 그때도 낙곰수하고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이 럭비공 홍준표, 품위가 없고 원칙이 없다라고 비판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럭비공 홍준표. 이제 와서 또다시 유시민과 어울려서 무슨 장시간 이런 전직 한국당 당대표가 유시민 따위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박성.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999만 명이 한국당을 비판을 해도 홍준표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고 그는 역대 한국당의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최악의 능력과 품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그런 자가 우파의 무슨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양 처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중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아, 저 정도 되는 인물이 우파의 지도자구나. 역시 우파는 안 돼. 관심종자 관종 홍준표, 제발 입을 닫으십시오. 감사합니다.